느낌 하나가 변하면 운명 하나가 변화됩니다. 상상이 모든 것을 창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상상력이 만들어 놓은 세상입니다. 삶 그 자체도 역시 상상의 결과물입니다. 세상 어느 것도 스스로의 힘으로 모습을 드러내거나 존재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상상의 활동이 사건들을 창조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며 또 사건들이 상상의 세상에서 영향을 제공받을 때에만 생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상상의 신비를 푼다면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원인 세계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상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인식하는 사람은 지금 자신이 창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것이며 나아가 인생의 드라마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상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다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활동의 근간에는 상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깨어난 상상력은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며 원하는 것을 창조하고 그 존재를 유지하기도 하며 원하지 않는 것을 변형시키거나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신의 상상과 인간의 상상은 별개의 두 가지 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 사이의 차이점은 힘의 본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의 강렬함에 있습니다. 상상의 힘이 강렬하게 작용한다면 상상의 활동은 곧바로 객관적인 형체를 띠게 됩니다. 반면에 그 힘이 낮게 조율된다면 상상 속의 활동은 시간에 간격을 두고 실현됩니다. 하지만 상상력이 강력하게 작용하든 약하게 작용하든 간에 상상력이야말로 그것으로부터 객관적인 것들이 생겨나는 본질적으로 비객관적인 근원입니다. 상상력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은 사물은 없고 모든 것들은 다양한 상상의 세계의 어떠한 부분에라도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피에테는 객관적인 실체는 오직 상상력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미래는 창조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상상력의 활동입니다. 상상은 시인, 예술가, 배우, 그리고 강연자들의 창조의 힘일 뿐만 아니라 과학자, 발명가, 상인, 기술공들의 창조의 힘이기도 합니다.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보다 이미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상상하는 태도가 더 고귀합니다. 삶이란 계속해서 주어지는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상상은 사건들을 창조합니다. 상상의 활동으로 창조된 세상은 또한 그 안에 수없이 반대되는 많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안정적이거나 고정된 상태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난 일은 어제 세워놓았던 질서를 반드시 흔들어 놓습니다. 상상력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마음의 평화를 언제나 어지럽혀 놓습니다. 주어진 현실에 굴복하거나 세상의 외적인 모습에 기초해서 삶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현실보다 더 높은 곳에 존재하는 상상의 활동에 최고의 가치를 선언하고 세상 모든 것들을 상상력에 굴복시키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이상을 상상 속에서 꽉 잡으십시오. 여러분이 이상을 놓쳐버릴 때를 제외하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서 이상을 뺏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가치 있고 희망적인 결과를 상상하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을 변화시키기 전에 외부의 환경들을 변화시키려 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에 대항해 싸우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변화가 찾아오지 않는다면 외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면의 변화를 만들지 않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한다면 그것은 단지 표면만을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소망이 성취된 것을 상상해서 그 상태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가 되면 여러분은 변화된 내면에 맞춰서 행동하게 됩니다. 상상이 변화된다면 행동 또한 변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상태에 머물다가 다른 상태로 변화될 때 겪는 일시적인 변화는 진정한 내면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원하는 상태에 머물다가도 급격히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상태가 점점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지속적인 분위기와 습관적인 태도를 만들게 된다면 그런 습관적인 상태가 여러분의 성격으로 자리 잡는 진정한 변형을 이루어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비결은 자신을 내려놓는 것에 있습니다. 원하는 이상을 깊게 사랑하여 소망이 성취된 것 안에 자신을 정신적으로 내려놓아야 하고 또 새로운 상태 안에 머물며 더 이상 이전의 상태 안에 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지도 않는 것에 자신을 맡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를 맡기는 것의 비밀은 사랑이 더해진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정신적으로 맡기는 행동이 결국 실체를 만들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소망이 성취된 느낌에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상상은 현실을 창조하기에 그런 행동은 반드시 실체가 될 것입니다. 상상력은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기도 하고 변형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상상력이 기억과 감각의 영역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는다면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면 상상력은 광활한 환상의 꿈들로부터 자신의 세상을 만들며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적으로 변형시킵니다. 우리가 형상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맨 처음 다가오는 것은 감각의 형상들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감각이 받아들이고 있는 인상 역시 하나의 마음속의 형상일 뿐이며 기억 속의 이미지나 소망이라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감각이 제공하는 인상이 쉽게 현실이 되는 이유는 상상력이 3차원의 감각의 형상 안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기억이나 소망을 쉽게 현실로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상상력이 기억이나 소망 안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기억 또는 소망 바깥에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상상 속의 형상과 한화가 된다면 창조적으로 변형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소망을 실현하게 될 것이며 또한 여러분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의 모든 형상들은 형체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그것과 하나가 되어 그 마음속 형상으로부터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태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지 시간이 지나간다면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원하는 상태를 차지해서 그 상태 안에서 머무는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원하는 상태 안에서 머물지 않는다면 결과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의 이미지 안에 있으면서도
다른 이미지 안에서 일어나는 결과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상상력은 영적인 감각입니다. 소망이 성취된 장면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물질적인 현실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했을 만한 행동을 마음속으로 연기해서 그 장면에 감각적인 생생함과 현실의 분위기를 주십시오. 여러분이 장미를 쥐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고 한번 냄새를 맡아 보십시오. 장미의 향이 느껴지시나요? 지금 장미가 없는 빈 공간에서도 그 향기를 느낄 수가 있나요? 여러분은 상상 속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라는 영적인 감각을 이용해서 마음속의 형상에 감각적인 생생함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을 이용해서 그것에 실체와 같은 생생한 감각을 준다면 세상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뿌린 씨앗을 거둘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후에 그것이 이루어진 과정을 돌아본다면 여러분의 꿈이 현실로 나타나도록 여러분을 인도했던 사건들이 얼마나 솜씨 좋게 전개되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상상력이 소망을 성취시키기 위해 고안했던 방법들은 여러분이 결코 고안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의 감각에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지금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 상상하면서 그것이 현실이라면 여러분이 느꼈을 것을 지금 느끼고 있다고 상상하면 됩니다. 아이들이 공상 속에서 자신의 세상을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역시 순수한 상상의 바다로부터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십시오. 마음속에서 그것과 하나가 되어 그것이 진실이라면 실제로 할 만한 것을 마음속에 하십시오. 부자들이 꿈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자가 꿈을 실현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여러분과 소망이 성취된 것 사이에는 현실이라는 장벽을 제외하고는 어떤 장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이라는 장벽 역시 상상이 만들어낸 창조물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바꾼다면 현실에서도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과거는 하나의 연속된 구조입니다. 이것은 여태껏 일어났던 모든 것을 포함하며 마음이 경계 밑에서 지금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과거는 이미 죽어 있으며 변화시킬 수 없는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과거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무엇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들을 뒤에 떨쳐버리고 떠날 수는 없습니다. 존재했던 모든 것들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여전히 존재하면서 그 영향을 현재와 미래에 미치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먼 과거의 일이라도 인간은 기억 속으로 돌아가서 불행의 원인들을 찾아내어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렇게 과거의 장면들을 원래 그것이 존재했어야만 하는 상태로 다시 재현하는 것을 교정이라고 합니다. 그 교정으로 우리의 과거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바꾼다는 것은 과거를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불행의 원인은 교정되지 않은 과거의 장면 속에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는 인간의 구조 전체를 구성하면서 그 안의 내용물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물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현재와 미래에 하나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기억할 가치가 있는 것들만 마음속에 간직될 수 있도록 고귀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것을 바로잡고 치유할 필요가 있다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교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과거라는 것이
현재 안에서 재창조되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과거를 교정하면 그렇게 교정된 과거가 현재 안에서 재창조될 것입니다. 만약 이 말이 거짓이라면 그때의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라는 성경 속의 주장 역시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주장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의 경험으로 그 법칙의 진실 여부를 따지는 것도 무의미할 뿐입니다. 이런 것을 넘어서 여러분이 직접 법칙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건설적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 이 책을 쓰는 진정한 목적입니다. 소망이 성취된 느낌 안에 사는 상상은 사건들의 다리를 놓아 꿈이 실현된 곳까지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소망 안에서 산다면 상상력이 지니고 있는 창조의 힘은 우리의 새로운 상상에 대답을 줄 것이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이에 우리 곁에 찾아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단지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이 바로 우리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상상 속에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우리는 그곳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상상력은 우리의 감각에 매여 있지도 않고 육체의 공간적인 한계 속에 갇혀 있지도 않음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육체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 공간 속에서 움직이지만 여러분은 그런 한계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변화시킴으로써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묶어놓고 있는 현실이 아무리 실제처럼 보이더라도 우리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을 앞에 놓인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세상을 어떤 것이라고 정의해 놓은 자신의 관념을 엎어버릴 수만 있다면 언제라도 여러분은 저 산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물을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 사물이 존재해야 하는 모습으로 마음속 시선을 옮기는 능력은 인류가 이룩한 가장 위대한 발명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 인간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 혹은 자신에 대한 마음을 바꿔서 관찰되는 사건들의 행로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상상의 주체로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음 글에 등장하는 의사와 그의 부인은 오랫동안 웅장한 건물을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상상 속의 웅장한 건물 안에 살기 전까지는 그것들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그 의사와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15년 전쯤에 아내와 저는 땅을 구입해서 2층짜리 건물을 지어놓고 그곳에 사무실과 살 곳을 마련하고 나머지 넓은 공터에는 아무것도 짓지 않았습니다. 재정 상황만 괜찮아진다면 아파트를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융자를 갚아 나가느라고 아파트를 지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위해 모아놓은 예금이 꽤 있었지만 새로운 건물을 짓는 데 이 돈을 쓰면 사업이 힘들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어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력을 잘 이용하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고 돈 한 푼 없더라도 소망을 실현시킬 것이라고 선생님께 배웠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생님이 가르친 것을 시험해 보기로 결심하고 돈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어지길 가장 바라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집중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원리를 마음속에 새기고 건물의 완성된 모습을 마음속에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실제로 그림도 그려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새 건물을 마음으로 지어 보았습니다. 결과에서 생각하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우리의 아파트에 대하여 상상을 통해 많은 경험들을 해봤습니다. 세입자에게 세를 내주기도 하고
모든 방들을 세세하게 살펴보기도 하며 친구가 우리가 이루어낸 성과에 대해 칭찬을 해주면 우리가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기쁨을 느끼는 것 등의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상상한 장면 속에서 특정한 친구 하나를 끌어들였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의 이러한 새로운 생각들을 괴상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얼마 동안 우리와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이 상상 속에서 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이 건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의사 선생, 너무 환상적이야. 하루는 건물에 대해 아내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이웃의 아파트 여러 채를 지었던 토목건설 업자에 대해 말해줬는데 우리가 그에 대해 알고 있는 거라곤 건축 중이라는 표지판에 적혀 있던 이름뿐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결과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토목건설업자를 찾지는 않을 거라고 깨닫고는 건설업자를 찾고자 하는 생각을 즉시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매일같이 상상하는 시간을 계속 보내자 우리 부부는 이제 원하는 것에 완전히 융화되었고 성공적으로 결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한 낯선 사람이 우리 사무실에 찾아와서는 인사를 했습니다. 아내가 몇 주 전에 언급했던 토목건설업자였습니다. 망설이는 투로 왜 여기에 찾아오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는 제가 사람을 만나러 가지는 않고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찾는데 말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곳을 지나다니면서 왜 이 땅 모퉁이에는 아파트가 없는지 궁금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곳에 아파트를 짓고 싶었는데 계획을 실행에 옮길 만한 돈이 없고 그게 설사 몇백 달러밖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런 냉담한 반응이 그를 당황스럽게 만들지는 않았고 오히려 그의 흥미를 불러일으킨 듯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한 것도 아닌데 그는 건물을 짓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하고 방법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잊고 지냈는데 그가 또다시 찾아와서는 자신이 계획을 세워봤는데 총 3만 달러가 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중하게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건물을 갖고 있다는 상상 속의 결과에 살고 있었고 마음속의 영상은 외부의 어떤 도움도 없이 완벽하게 그 건물을 불러일으킬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가 다시 찾아와 서류함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건물과 거의 일치하는 설계도를 찾았다고 말했을 때에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물을 설계하는 비용이 들지 않아 많은 돈을 아낄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또 감사하다고 했지만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면 어떤 해결 방안도 찾지 못할 거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고 건축업자가 다시 와서는 이 돈을 대출해 줄 수 있는 대출회사를 알아냈다고 말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제안이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건물은 이미 완성된 데다가 새가 다 나갔기 때문이고 상상 속에서 이 건물을 짓는 데 돈 한 푼 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은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전개됩니다. 건설업자는 다음날 다시 병원에 찾아왔고 마치 어떤 선물이라도 주듯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어쨌든 새 건물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 대부할 돈을 지급하겠습니다. 받아들이신다면 제 변호사가 계약서를 가지고 올 것이고 임대료 수익으로 갚으시면 됩니다. 이제야 우리는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곧 건물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완공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아파트는 임차 계약을 끝냈고 완공되는 날까지 딱 한 채의 집을 제외하고는 계약이 끝났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일어났던 기적같이 보이는 일들 때문에 전율을 느끼고 있어서 잠시 동안 상상 속의 완벽한 그림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상상의 힘을 이용해서 이루어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곧 이런 결함을 보정하기 위해 다른 장면을 상상하는 것에 착수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방을 보여주며 그들이 우리가 계약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하는 대신에 상상 속에서 이미 그곳에 이사온 세입자를 방문했습니다. 상상 속에서 그들은 우리에게 방을 보여주면서 만족스러운 평가를 했습니다. 3일이 지나고 아파트는 계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상상했던 내용들은 세세한 면까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친구가 우리의 새 건물이 보고 싶다고 말했을 때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즐겁게 그녀에게 건물 이곳저곳을 보여주었고 그런 후에 우리가 오래전에 상상했었던 그 말을 또박또박 했습니다. 의사 선생, 너무 환상적이야. 15년간 꿈으로 간직해 오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상상의 비밀을 알고 소망의 결과에서 사는 방법을 알았더라면 지난 15년 중 언제라도 그 꿈은 현실로 이루어졌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욕망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커다란 꿈이었던 것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는데 돈 한 푼 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도움은 외부에서 찾아온 듯 보이지만 사건이 이루어진 가정들은 의사 부부의 상상이 근본적으로 좌우했습니다. 의사 부부의 상상 속의 드라마는 관계된 모든 이들을 자신에게 끌어당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드라마는 그들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상상 속의 세상은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상상의 길을 택하든가 감각이 제시하는 길을 택하든가 결정해야 합니다. 그 선택에는 어떤 타협도 중도의 길도 불가능합니다. 나를 향하지 않는 자는 나에게 대항하는 것이라. 자신의 감각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상상력이 나라고 생각한다면 종국에는 현실을 이루고 있는 본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종종 자칭 현실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제게 와서는 단순히 이미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고 상상을 한다면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모아놓은 이야기들이 그것을 정확히 말해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통제되고 깨어있는 꿈속으로 확신을 갖고 들어가서 소원이 성취된 느낌으로 살 준비만 되어 있다면 상상의 힘은 새로운 상상에 대답을 할 것이고 성취된 소망은 부지불식간에 그들에게 쏟아져 내려올 것입니다. 자신의 상상력을 충만하게 깨워 기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보다 경이로운 것은 없습니다. 상상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찰하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최상의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상상하셔서 여러분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서 더 위대한 세상을 창조하십시오. 소망이 아직 현실로 다가오지는 못했더라도 이미 소망이 실현된 것처럼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단단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영상입니다. 눈먼 운명이라는 것이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상상의 활동이
그것을 결정합니다. 완벽하게 고정되거나 정지되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얻어낸 결과들은 항상 개개인들이 처음에 목표했던 것보다 보다 높은 것을 바라보게 하고 인간이 창조의 진화의 길을 걷게끔 새로운 해결책을 요구하는 새로운 내적인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분의 손길은 무한하고 모든 마지막을 보다 먼 곳으로 인도한다. 오늘 겪게 된 사건들은 어제 세워놓은 상태를 휘저어 놓습니다. 창조 활동을 하고 있는 상상력은 마음에 존재하고 있던 평화를 언제나 뒤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다른 이들의 모습을 더 좋은 모습으로 상상하고 편지의 내용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다시 써내며 면접봤던 장면을 내가 바라는 상황으로 다시 써내는 것만으로 어떻게 변하지 않은 듯 보이는 현실이라는 것을 바꿀 수 있냐는 의문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저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상상이 현실이라는 것을 만들어낸다면 다시 상상을 통해 현실을 부수어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기억이 제공하는 마음속 형상들로부터 지금의 삶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현실을 새롭게 써내어 변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상상력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미 존재하는 현실을 정신적으로 위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상력을 이용해서 이미 일어났던 과거에 대해 의도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우리의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상상력 안에서 이런 일들은 모두 이루어집니다. 상상은 현실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정이 아니라면 용서받을 수 없었던 기억들을 교정의 방법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력인 우리의 존재와 그 존재가 머물러 있는 상태를 구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만약 현실을 새롭게 교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자신의 꿈속으로 들어가서 원하던 일이 일어난 후에 다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이게 될지 또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게 될지에 대해 상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소망이 성취된 상태 속에서 자신이 바라는 대로 느끼면서 잠에 들어야 합니다. 과거를 교정하는 것은 삶을 새로운 내용으로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의 일과를 우리의 이상들에 맞추기 위해서 교정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고자 했던 것에 따라 오늘 일어났던 일들을 매일 구원해야 합니다. 실망스러운 소식을 전하는 편지 한 통을 오늘 받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할 일은 그 편지를 새롭게 쓰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받았으면 하는 내용으로 다시 쓰십시오. 원하는 내용의 편지를 상상 속에서 계속 반복해 읽어서 자연스러운 느낌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현실 속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경험을 새로 쓰는 것의 핵심이고 잘못된 하루의 일과를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삶은 환상적인 모험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문제들이 이미 해결된 것처럼 상상하는 창조적인 삶은 우리가 욕망에 한계를 두는 것이나 욕망을 죽이는 것보다 고귀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은 상상을 통해 존재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대는 잠에 들지도 않고 꿈을 꾸는가? 잠들기 전 매일 밤 여러분의 하루를 새롭게 쓰도록 하십시오. 마음의 상을 명확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된 교정된 장면과 하나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새롭게 써낸 상상 속의 장면들은 다른 이들에게 거대한 힘을 행사할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을 집중해서 소망하는 결과를 뚜렷하게 만들어
강렬함을 얻게 된 상상의 활동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을 넘어 더 높은 곳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우리는 상상의 활동이 스스로 상황을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일들은 상상력에게 그대로 맡겨야만 합니다. 상상력은 상상 속에서 이룬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해 방법들을 스스로 고안해낼 놀랄 만한 자원의 보고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 밑에 가라앉아 있는 과거는 우리의 표면적인 마음이 흔히 알아차릴 수 있는 영역보다 더 깊은 곳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상상이 만들어 놓은 과거는 또한 그것을 새로 써내어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음 이야기의 여성분께서는 다행히 기억해냈고 그것을 현실에서 증명했습니다. 39년 동안 약한 등뼈 때문에 고통스럽게 지냈습니다. 고통은 심해졌다가 수그러지기를 반복하긴 했지만 완전히 고통이 사라진 적은 없었습니다. 상황은 악화되어 병원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는 동안 엉덩이를 교정해 주었지만 고통을 사라지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교정의 기술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저처럼 40년 동안 겪은 것도 그렇게 교정이 될 수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제가 3살이나 4살 때 그네에서 뒤로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엉덩이를 심하게 부딪혔고 굉장히 아팠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때부터 고통이 가셨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많은 돈을 써서 고통에서 벗어나 보려 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올해 8월에는 고통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제 자신을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제 침울함의 원인이자 값비싼 의료비의 원인이었던 아득한 과거에 제가 겪은 사건을 교정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렸을 때의 무대로 돌아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성공했습니다. 어느 날 밤 실제로 그네에 있는 것을 느꼈고 그네가 높이 솟아오를 때마다 바람이 제 쪽으로 불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네의 흔들림이 점점 약해질 때 그네에서 뛰어내려 착지에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상상 속에서 엄마에게 달려가서는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네에서 뛰어내리면서 안전하게 2발로 착지했습니다. 잠에 빠질 때까지 상상 속에서 그 행동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이틀이 지나지 않아 등과 엉덩이의 고통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2달이 되기 전에 더 이상 어떤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30년 이상 저를 괴롭혀왔고 많은 돈을 쓰게 만들었던 그 상황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과거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 속에는 모든 과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보존되어 왔으며 이것은 감각의 경계 밑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구조는 그것을 이루고 있는 과거 모두를 운반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내용물에라도 변화가 생긴다면 현재와 미래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교정하거나 치료할 때 가장 으뜸이 되는 행위는 새로 쓰는 것입니다. 만약 과거라는 것이 현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면 교정된 과거 역시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현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새롭게 다시 써낸 과거가 현재 그녀 삶의 한가운데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고 그녀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 것은 운명이 아니라 교정된 과거였습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이용해 직접 결과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현실을 창조하는 상상력의 힘에 대한 믿음이 경험한 일들을
교정에 서서히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이런 시험을 직접 해볼 때에만 여러분의 통제되고 깨어난 상상력이 지니고 있는 잠재적인 힘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상상 속에서 소망이 성취된 것을 나타내는 장면을 만들고 그것이 현실과 같은 분위기를 취할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상상의 비밀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밀 안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상상의 힘에 완전히 따르고 있는 세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의 모든 사건들이 지금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것들 속에서 우리는 안정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형체와 자신을 둘러싼 삶의 환경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며 자신이 뜻하는 것을 일깨우고 자신이 뜻하는 모습이 되는 힘을 가진 우리 내부의 존재는 우리 안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운 공포와 불안정한 느낌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제 잠에서 깨어날 고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잠에 빠져 있는 사랑스럽지 않은 모든 것들에게 종말을 선언할 시간입니다. 매일의 일과를 교정하십시오. 그래서 트로이가 불에 휩싸이지 않게끔 여러분의 강한 상상력으로 거대한 수레바퀴를 뒤로 돌려놓으십시오. 허상이란 것은 없습니다. 상상 속의 활동이 물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란 본질적으로 상상의 세계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려 한다면 자신의 상상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관찰한 후에 그것과 상응하는 외부의 결과가 일어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만약 외적인 세상 안에서도 내부와 상응하는 결과가 일어난다면 허상에 그치는 상상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상상 속의 드라마에서 펼쳐진 오늘의 일은 내일의 현실이 됩니다. 내부의 상태가 물질적인 결과의 원인이 된다는 원인의 세계를 이해하는 넓은 시야를 가진다면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자로서의 책임을 지니게 될 것이며 상상할 수 있는 최상의 것들만을 상상하려 할 것입니다. 인생의 드라마는 인간의 상상력에 기인할 뿐입니다. 다음에 소개할 내용은 우리 마음속의 구조가 현실을 창조하고 현실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1898년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건 로버트스는 어떤 대서양 전기선에 관한 소설을 썼습니다. 그는 이 배를 당시의 선박들 중에서 가장 커다란 배로 묘사했습니다. 소설에서는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던 승객들이 4월의 차가운 밤에 빙산에 부딪혀 가라앉았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것들의 무상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맨스필드 출판사에서 출간된 이 소설을 무상함이라 불렀습니다. 로버트슨의 소설이 쓰인 지 14년 후에 영국 선박회사인 화이트 스타라인은 로버트슨의 소설에 등장하는 배와 아주 흡사한 증기선을 만들었습니다. 소설 속의 배는 7만 톤의 배기량을 가졌으며 화이트 스타라인이 제작한 실제 배는 6만 6천 톤의 배기량을 가졌습니다. 또 소설 속의 배는 길이가 800피트인데 실제 배는 882.5피트입니다. 둘 모두 거의
3,0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었고 턱없이 부족한 약간의 구명 보트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는 가라앉을 수 없다는 인식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구명 보트가 모자란 것을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1912년 4월 19일 이 배는 사우시앰프턴에서 뉴욕으로 가는 첫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 배에는 값으로 따질 수도 없을 만큼의 물건들이 있었고 돈으로 환산해서 자산이 2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승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디찬 4월의 어느 날 밤 배는 빙산에 부딪혀 물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로버트스는 소설 속에서 그 배를 타이탄이라고 불렀고 실제 화이트 스타 라인이 만든 그 배는 타이타닉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의 상상이 내일의 현실이 된다는 것을 모건이 알았다면 무상함이라는 소설을 쓰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깨닫지 못한 인류의 상상 속의 활동은 현실의 악몽을 만들어냅니다. 상상과 그것이 원인이 되어 만들어진 현실은 시각적, 공간적 간격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둘의 관계를 깨닫기 힘들 것입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단지 외형일 뿐입니다. 이 비극의 원인은 다른 시공간 속에 존재합니다. 로버트슨이 한 상상은 실제 사건이 일어난 장면과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마치 과학자가 조정실에 들어가 시공간을 통해 유도 미사일을 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상상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상의 활동은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거나 은둔자의 가슴 안에 숨겨 있든 상관없이 스스로를 장차 실현시킬 것입니다. 호기심을 넘어서 직접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언자란 자신의 상상을 말하는 것이고 허상이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수학 시기를 잊고 있다가 그 과실을 거두게 된 상상의 원천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렸던 곳에서 사건들이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뿌렸던 씨를 과실로 수확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숨겨져 있던 상상의 활동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운명론자들과 혹세무민하는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과 상관없이 깨어난 인간들 모두는 자유롭기에 그렇습니다. 깨어난 인간들은 현실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성서의 구절에서 이것을 뒷받침하는 문장이 있냐고요?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해석해 준 대로 그렇게 되었더라. 허상이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 것을 상상하십시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원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일에 대한 결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상상의 활동이고 감정이란 것이 없다면 어떤 창조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어떤 목적을 이루었기에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그런 과정이 반대의 방향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다시 말하자면 소원이 성취된 행복한 감정을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감정은 삶의 환경들이 빚어낸 결과일 뿐 아니라 마찬가지로 환경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감정의 심리학에서 리버트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단지 생각 그 자체만으로는 무엇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생각을 느낄 수 있다면, 즉 생각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와 동반된다면, 다시 말해 생각이 발동 요소인 성향을 일깨운다면 그때에는 활동한다. 윈스턴 처칠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하다면 이미 그것을 갖고 있다는 전제에서 행동하라고, 즉 하나의 장점을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기적의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중풍에 걸린 자에게 일어나 침상을 걷고 걸어 나가라 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신적으로 그가 이미 치료된 것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상상 속 행동이, 만약 그가 치료되었다면 그가 육체적으로 했을 행동과 일치하게 된다면 치유의 기적은 일어나게 됩니다. 상상 속에서 여러분의 초점을 변화시켜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감히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무한합니다. 어떤 한계도 없습니다. 삶의 드라마는 우리의 육체적인 행위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우리의 분위기와 감정이 만들어내는 상상력의 활동입니다. 감정은 모든 것들을 그 감정이 선언하고 있는 것을 향하도록 솜씨 좋게 인도합니다. 그래서 감정이야말로 삶의 환경들을 창조하고 사건들을 명령하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성취된 감정은 일상적으로 묻고 있는 감각의 철장 위로 우리를 쉽게 들어 올려주는 높은 파도와 같습니다. 감정을 알아채고 이 상상의 비밀을 안다면 우리의 감정이 단언하고 있는 것 모두를 실현시킬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물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로들을 거친 후에 우리의 뇌가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주변의 환경들과 직접 결속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은 대개 감각이 주는 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것들에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런 감각을 넘어서 마음속에 품은 상상들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마음속에서 충분히 자리 잡게 하면 감각이 시선을 머물게 한 것들보다 더 실제같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말이 진실이 아니라면 인간은 환경에 그대로 영향을 받기만 하는 자동 기계가 되어 환경을 조금도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상상력이 본질인 인간은 뇌에 종속되어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닌 그것의 주인입니다. 외부 세상에서 인식되는 것들에 만족하며 살 필요 없이 감각으로 인지되는 것들을 넘어 관념적인 인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계같이 있는 그대로 반응하기만 하는 감각의 체계를 넘을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이 찾아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구조를 바꾼다면 환경들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상상의 주체로서 인간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의식은 상상의 선봉대에 서 있으면서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감각에 이끌려 외부를 향해 뻗어나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한다면 감각을 넘어 내부로 인도되어서는 소망이 성취된 느낌 속으로 들어갑니다. 감각기관을 통한 인식에서 관념적인 인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들로부터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그곳에 있고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면 우리가 보고 듣고 행동할 만한 것들을 가능한 한 생생하게 상상해야 합니다.
눈의 의지에 걷는다면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길을 인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의지에서 걷는다면 상상 속에서 보고 있는 세상과 행동들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인간은 단지 상상력입니다. 그렇기에 상상 속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상상력이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상상력은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활동하고 그 인식하고 있는 상태를 통해 활동합니다. 진지하게 의식의 이동을 실험해 본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을 넘어선 가능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창조의 비밀은 바로 상상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우선 소망을 가진 후에 상상의 꿈인 존재 바깥의 빈 공간에 들어가 그것을 둥글게 만들어 자궁이라는 거주 공간이 되어 17배나 비옥해진 정원이 될 때까지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형상과 하나가 되는 것은 그것을 둥글게 만들어 하나의 자궁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인간은 어떤 상태와 하나가 됨으로써 그 상태를 수태하고 그것 안에 품은 것을 스스로 창조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블레이크는 이런 마음속 형상을 그것 안에서 살지 않는 자에게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단지 하나의 가능성에 지나지 않지만 그것과 하나 되어 있는 자에게는 유일한 실상이 되더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다른 모습으로, 즉 다른 위치에 있는 모습으로 상상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현재의 조건들과 환경들은 계속해서 여러분 곁에 존재할 것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반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모든 사건들은 마음 안의 형상으로부터 계속해서 양분을 제공받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의해서 삶의 조건과 환경들은 만들어졌고 자신에 의해서 그것들은 계속 존재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존재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건 역시 자신밖에 없습니다. 원인 세계의 비밀은 마음에 그려진 형상들의 조합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그 조합은 목적을 지녀야만 합니다. 반드시 원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창조 활동에 형체를 부여하지 못하고 말씀에 육신을 입히지 못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더라. 히브리서 11장 3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상력이 가진 창조의 힘을 부정하는 사람과 논쟁을 하기에는 너무나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상상력을 이용하여 말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 안으로 불러냅니다. 상상으로 만물을 창조했고 그런 활동이 없었다면 지어진 것 중에 어떤 것도 지어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원인이 되는 활동은 물질적인 사건들을 끊임없이 만들어주고 있는 마음속 형상의 조합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형상을 조합해서 행복한 결과로 만들면서 그 외의 어떤 다른 것도 끼어들지 않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강제해서는 안 되고 그 일이 스스로 일어나게끔 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의 할머니는 매일같이 자신의 어린 손녀를 위해 포도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사건입니다. 킴은 지금 2살하고 6개월이 된 제 손녀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한 달간 돌봤었고 그
그 후로는 1년 전에 다시 볼 때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1년 전에 손녀를 만났을 때도 겨우 2주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이를 볼 수 없었던 동안에도 항상 상상 속에서 아이를 제 무릎에 놓고 꼭 껴안고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킴에게 하느님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네. 하느님이 내 안에서 사랑을 하고 있네처럼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상상 속에서 계속 들려줬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손녀의 대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네 라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 아이는 나 라고 대답하려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 말을 하기 시작하면 아이는 문장 전체를 따라합니다. 또 일어난 일은 상상 속에서 제가 아이를 무릎에다 놓고 돌본 지 몇 달이 지나자 상상 속의 소녀도 점점 더 자라고 무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킴은 지금까지 제 사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제 이름이야 들어봤을 정도겠죠. 그런데 언젠가 가족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저에 관해 말한다고 합니다. 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혼잣말로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어떤 때는 거의 1시간이나 계속하기도 하고 전화기로 가서는 마치 제게 전화하는 것처럼 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혼잣말로 이렇게 한대요. 우리 할머니는 나를 사랑한다. 우리 할머니는 매일 나를 보러 온다. 제가 상상 속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니 저 역시 너무 놀랄 수밖에 없네요. 상상력이 풍부한 남자들과 여자들 모두는 그들의 마법의 힘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반면에 수동적인 사람들, 즉 강한 상상력의 생명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강한 상상력을 가진 이들이 뿜어내고 있는 마법의 주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세상에 형체를 띤 어떤 것들도 상상 속의 원천으로부터 창조되거나 유지되지 않는다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천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면 외부에 비춰진 것들도 내면의 변화와 조화를 이루어 변화됩니다. 기억, 그것이 아무리 잘못된 기억일지라도 그 기억과 흡사한 것을 현실로 불러내기에 충분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습으로 기억한다면 그 기억의 이미지에 맞춰서 그를 재창조하는 것이고 나아가 과거가 현재 안에서 재인식되는 것입니다. 상상은 현실을 창조합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개선된 모습으로 마음속에서 재창조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짐을 그대로 짊어지고 있는 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모습의 사람으로 새롭게 마음속에서 창조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버려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반드시 구원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억을 다시 재창조할 수 있는 상상력이 바로 이런 구원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길을 잃은 사람에게 길을 잃은 것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이미 벌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벌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잃은 죄인을 동정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동정해야 하는가? 그 사람의 예전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앞으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할 모습이 바로 우리의 상상 속에서 자리 잡아야 될 그의 모습입니다. 행동에 저항하는 의지와 행동을 바꾸는 결심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행동을 바꾼 사람은 새로운 행동을 하지만 행동에 저항하는 사람은 반복되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는 창조를 하고 다른 하나는 반복만을 되풀이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상상의 패턴 너머에는 어떤 실체도 없습니다.
기억은 소망처럼 낮에 꾸는 꿈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낮의 악몽으로 만드나요? 기억을 낮에 꾸는 꿈처럼 대해서 자신의 가슴 속에서 피어나는 소망에 맞춰 꿈을 만들어낼 때에만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상력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특정한 목표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심지어 그 목표가 사소한 것일지라도 우리는 상상력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뚜렷하게 만들어서 상상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확실히 일어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특정한 목적을 상상한다는 것은 그것을 다른 것들과 명확하게 구분 짓는 것입니다. 이 땅 위의 삶은 마음속 형상을 창조하는 것을 가르치는 유치원입니다. 창조의 목적으로 삼은 것이 큰지 작은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슴에게 일을 맡기지 않는다면, 그리고 소망이 성취된 느낌 안에 살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상상력입니다. 상상 속에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진정으로 우리가 있는 것이고, 상상 속에 존재하는 모습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의식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측면을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참된 기도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됩니다. 의식은 현재 의식이라는 면과 잠재 의식이라는 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의식이 차지하고 있는 곳 밑에는 무한하게 거대한 의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잠재 의식은 의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자발적 행동의 원인이 됩니다. 잠재 의식은 인간의 존재, 바로 그 자체입니다. 현재 의식은 인간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나 나의 아버지는 나보다 더 위대하시니, 현재 의식과 잠재 의식은 하나입니다. 하지만 잠재 의식은 현재 의식보다 더 위대합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안의 아버지가 그 일을 하시더라. 현재 의식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잠재 의식의 아버지가 일을 합니다. 잠재 의식,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잠재 의식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며, 모든 것들이 잠재 의식으로 가고, 모든 것들이 잠재 의식으로부터 나오고, 잠재 의식은 모든 것에 속하고, 모든 것들은 잠재 의식과 다 있습니다. 현재 의식은 보고 경험하고 교육받은 것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성은 오감과 외적인 것들에 의존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을 거부하는 것들에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렇게 받아들인 것과 조화를 이루어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 속에 태어납니다. 기도를 제대로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두 가지 의식의 상태를 뚜렷하게 구별해 내야만 합니다. 의식을 이루고 있는 두 가지의 본성을 이해하고 잠재 의식의 중요성을 깨달을 때까지는 진정으로 기도의 원리를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각이 거부하고 있는 것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기법인 기도는 대부분 잠재 의식을 다룹니다. 기도를 통해 잠재 의식은 소망이 성취된 것을 받아들이게끔 되고, 그래서 그것은 그 결말로부터 생각하게 되어 그것으로 인도되는 과정들을 세상에 펼쳐냅니다. 그대 안에 있는 그는 세상 안에 있는 그보다 더 위대하시니, 잠재의식은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활동하게 만드는 편재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은 생명을 불어넣는 영입니다. 모든 실상 안에는 유련 영혼, 바로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불멸의 잠재의식은 모든 창조물을 관통해 흐르고 있습니다. 믿음 안으로 녹아든 생각과 느낌은
잠재의식에 변화를 주고 잠재의식에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잠재의식은 그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합니다. 현재의식은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인 것 위에서 활동합니다. 잠재의식은 사실로 받아들인 것들을 필연적인 결말 속으로 펼쳐놓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느낌을 통해 생각들을 잠재의식에 보냅니다. 잠재의식은 텔레파시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에서 다른 이의 마음으로 생각들을 보냅니다. 다른 이에 대해 갖고 있는 표현되지 않은 확신은 상대방이 그것을 인식하거나 동의할 필요도 없이 그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들의 잠재의식이 그 생각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기도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것은 상상력과 믿음을 통해 이뤄낼 수 있습니다. 상상력이 아주 풍부한 사람들은 상상의 힘을 통하여 마법의 힘을 계속 내보내고 있고, 상상력이 풍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힘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에게 마법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면 의도적으로 더 강한 마법의 힘을 발산할 수 있다는 것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에게는 단지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은 외부의 것들에 영향을 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통제된 상상력을 이용해 본래 생각들이 자리하고 있는 깊은 내면에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성의 족쇄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따르고자 하는 유일한 구속은 소망이 성취된 분위기를 제외한 다른 분위기들은 다 제거하라고 가르치는 신비로운 본능뿐입니다. 그분은 그의 말씀을 보내시어 그들을 고치셨으며 파멸로부터 그들을 구하셨더라. 그분은 건강하다는 의식을 그가 보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냈고, 그렇게 보내진 건강하다는 의식은 상대 안에서 유사한 진동들을 깨어나게 했습니다. 상대방이 건강한 것을 마음속으로 그렸고, 상대방이 건강하다는 말을 듣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더라. 그러니 그대가 들었던 그의 건강에 대한 증언의 말을 꽉 잡아라. 기도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목적을 아주 뚜렷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하기 전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마음속에 이미 가졌다는 느낌을 갖기 전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기도는 소망이 성취된 느낌입니다. 기도 속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어디에 있는 것이며 누구와 관계된 것인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망하는 것이 이미 실체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확신시키는 것 외에는 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끝마쳤을 때 여러분은 더 이상 갈망하던 것을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공적으로 기도를 마쳤다면 소망하는 상태를 현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갈망과 욕망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잠재의식이 사실로 받아들인 것은 가역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것이 선언하고 있는 것을 세상 속에 드러낼 것입니다. 의식은 만물의 근원이자 유일한 실체입니다. 이것은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든다면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진 하나의 물줄기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의식의 법칙을 지혜롭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식과 잠재 의식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현재 의식은 하나의 개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선택할 수 있지만 잠재 의식은 개성을 초월해 있고 선택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의식은 결과의 세계이지만 잠재 의식은 원인의 세계입니다. 현재 의식은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잠재 의식에 각인시킵니다. 잠재 의식은 현재 의식이 전해준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형체를 부여하여 외부로 드러나게 합니다. 우선 생각을 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잠재 의식에 각인되는 원리에 의해서 만물은 생겨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만들어진 것 중 어떤 것도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현재 의식은 잠재 의식의 형상을 각인하고 잠재 의식은 각인된 모든 것들을 현실로 불러냅니다. 잠재 의식은 생각을 스스로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현재 의식이 현실처럼 느낀 것만을 사실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러면 잠재 의식은 자신만이 아는 방법으로 받아들인 생각들을 바깥 세상으로 그려냅니다. 따라서 상상하고 느낄 수 있는 힘과 어떤 생각을 마음에 품을 것인지를 고를 수 있는 자유를 통해 인간은 창조물을 통제합니다. 잠재의식은 하나의 느낌을 잠재의식 내부에 존재하는 하나의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받아들인 것에 형체를 부여합니다. 창조의 과정은 하나의 생각에서 시작되었다가 하나의 느낌으로 진행되며 결국은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로 끝이 납니다. 느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생각은 잠재의식에 각인됩니다. 어떤 생각도 그것이 하나의 느낌으로 자리 잡지 않는 한 잠재의식에 각인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각인된다면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관계없이 반드시 모습을 갖추고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느낌을 조절할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이 바라지도 않는 상태를 잠재의식에 각인시키기 마련입니다. 느낌을 조절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느낌을 억제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느낌만을 상상하고 품을 수 있도록 자아를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느낌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절실합니다. 원하지도 않는 느낌이라면 마음속에 품지 말고 어떤 잘못된 모습이나 형태에 대해서도 동조하지 마십시오. 모든 느낌은 잠재의식에 각인되며 이것과 반대되는 성질을 갖추고 있는 보다 강한 느낌으로 상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두 가지 느낌 중에서 보다 우세한 것이 현현되어 나타납니다. 나는 이미 건강하다는 느낌은 나는 건강하게 될 것이라는 느낌보다 더 강합니다. 나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느끼는 것은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뭐뭐이다 고 느끼는 것은 나는 지금 뭐뭐이지 않다고 느끼는 것보다 강합니다. 여러분이 현재 시제로 상황이 어떻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이 미래의 시제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느끼는 것을 항상 이깁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현실 속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소망을 아직 현재는 아니라고 말하는 상태로 느끼기보다는 반드시 현재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 느껴야만 합니다. 느낌은 물질이 생겨나기 전에 존재하며 모든 현현이 자리 잡고 있는 기반입니다. 여러분의 느낌과 눈에 보이는 세상 사이에는 깨지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에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하나의 감정 여각이이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감정의 명백한 증거들을 실어 나릅니다. 감정적인 동요, 특히 억눌린 감정은 모든 병의 원인입니다.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이 어떤 식으로든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고 잘못된 감정을 깊게 느낀다면 몸과 환경 모두에 병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목표로 삼은 것에서 좌절과 절망을 느낀다면 그런 느낌이 곧 병으로 번져나가기 때문에 후회와 실패의 느낌을 마음속에 품지 마십시오. 현실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은 상태만을 느낌으로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구하고자 하는 상태의 세계를 느끼는 것,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살고 행동하는 것은 기적을 향해 뻗어 있는 길입니다. 외부 세상에서 하나의 변화가 찾아오기 위해서는 느낌의 변화가 먼저 찾아와야 합니다. 느낌 하나가 변화하면 운명 하나가 변화됩니다. 모든 창조는 잠재의식의 영역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습득해야 할 것은 잠재의식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소망이 이루어짐으로써 얻어지는 혹은 가지게 되는 혹은 목격하게 되는 상태의 감정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일 때 이루어집니다. 만약 나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면 나는 어떤 느낌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질 느낌이야말로 잠에 들기 전에 마음을 유일하게 채우고 마음속에 단단히 고정시켜야 할 태도입니다. 잠에 들기 전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고 갖고 싶은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의식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일단 잠에 들게 되면 선택의 자유는 없어집니다. 자신이 잠에 들기 전에 갖는 자아의 관념이 잠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성취된 느낌과 만족의 느낌을 항상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노래 부르고 감사하며 내 앞에 오라. 감사하며 그의 문으로 들어오고 찬양하며 그의 안뜰로 들어오라. 잠에 들기 전의 감정이 여러분의 영원한 연인인 잠재의식 앞에 들어설 때의 의식 상태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느낀 것과 똑같이 그녀도 여러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잠에 들려고 할 때 나는 성공했어 라고 느끼면서 성공했다는 의식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유지한다면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머리와 몸을 같은 높이로 해서 등을 대고 누우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이루어냈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그 느낌을 간직하면서 조용히 무의식 속으로 편안하게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은 깨어있는 동안 여러분의 정원에 어떤 씨를 뿌릴지를 고를 수 있는 정원사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다면 그것은 홀로 남더라. 하지만 만약 그 미랄이 떨어져 죽는다면 많은 열매들을 가지고 올 것이더라. 잠에 들었을 때 여러분 자신에 대한 관념은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잠재의식이라는 땅에 뿌려질 것입니다. 잠에 들기 전에 만족감과 행복함을 느낀다면 이런 씨앗에 대한 결실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과 사건들이 여러분의 세상 안에서 전개될 것입니다. 기도는 바깥 세상에 대한 인상들을 사라지게 해서 마음을 내부에서 주어지는 암시에 보다 수용적으로 만드는 잠의 환영입니다. 기도할 때의 마음 상태는 마치 잠에 빠지기 직전에 얻어지는 느낌과 비슷한 이완되고 수용적인 상태에 있게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대한 방법입니다. 그대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라도 그대는 그대가 이미 그것들을 받았다고 믿어라. 그러면 그대는 그것들을 받게 될지라. 유일하게 필요한 조건은 기도가 이미 실현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적으로 삼은 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 가질 만한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취된 소망을 현실로 받아들일 때 잠재의식은 그것을 실현시킬 방법을 찾습니다. 성공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소망에 따라야만 합니다. 즉, 소망이 성취된 것에 따라야만 합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원하는 존재가 되었고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들이는 기술입니다. 소망을 하나의 성취된 사실로 성공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우선 수동적인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잠에 들기 전의 느낌과 비슷한 환상 또는 명상적인 상태의 일종입니다. 그렇게 이완된 상태는 마음이 객관적인 세상에 등을 돌리고 쉽게 주관적인 상태의 실체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러분은 의식이 깨어 있으면서 움직일 수도 있고 눈을 뜰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욕망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수동적인 상태를 만드는 쉬운 방법은 안락 의자나 침대에서 편안하게 긴장을 푸는 것입니다. 만약에 침대에 누웠다면 여러분의 몸과 머리를 평평하게 일자로 눕히고는 눈을 감고 자신이 잠이 온다고 상상합니다. 느끼십시오. 나는 졸립다. 나는 정말 졸립다. 나는 정말 매우 졸립다. 조금 있으면 나른하게 되고 아득한 느낌과 움직이고 싶은 욕망이 모두 상실된 느낌이 여러분을 감싸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상황에서는 느껴본 적이 없는 유쾌하고 안정된 편안함이 느껴져서 여러분은 자세를 바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런 수동적인 상태에 놓이게 될 때 소망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상상하십시오.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상상하지 말고 단지 지금 소망이 성취되어 있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여러분이 삶에서 성취하기 바라는 것을 영화처럼 상상하면서 이미 그것이 성취됐다고 느끼십시오. 기도의 수동적인 상태 안에서 생각은 아주 미세한 음파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외부에서 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깊은 수동적인 상태가 여러분의 기도를 실현시키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수동적인 상태를 만드는 것과 소망이 성취된 것을 느끼는 것이 기도를 실현시키는 데에 필요한 전부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들을 미리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 3차원 세상에서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건들이 3차원 공간에서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땅 위의 삶은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이라는 것은 분명 이곳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존재했다가 천천히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속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기도 전에 그 사건들을 봤다면 그 사건들은 분명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곳에서 벌어진 사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곳에서 나타났다면 3차원 세상에만 눈을 뜨고 있는 사람에게는 미리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하는 이유도 인간 안에 존재하고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 변화가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난 것에 맞추어 미래는 변합니다. 인간의 미래에 관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변화 가능함에 있습니다. 미래는 자신의 행동보다는 자신의 마음 태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모든 것들의 기초가 놓인 반석은 자신에 대한 관념입니다. 자신에 대한 관념이 달랐다면 행동도 다르게 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관념의 변화는 자동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바꾸고 자신의 미래의 경험들에 변화가 생긴다면 또한 자신의 관념을 변화시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믿음이란 것이 아주 강력한 힘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믿음의 가치에 대해 새로운 평가를 내리게 될 것이고 믿음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힘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현실적인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만을 실체로 인식합니다. 현실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과거와 미래는 단순히 상상일 뿐입니다. 반면에 영적인 시각은 시간이 포함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의 통합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전체를 구성합니다. 현실적인 사람이 본다면 정신적이고 주관적인 것들이 영적인 사람에게는 실체이고 객관적인 것이 됩니다. 감각이 내놓는 것만을 보는 습관은 이 습관이 아니었다면 보았어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현실 같은 뚜렷함을 지닐 때까지 마음 안에서 느끼고 인지해 봄으로써 마음을 감각이 내놓은 증거로부터 벗어나 보이지 않는 상태에 머무는 것을 자주 해봐야 합니다. 생각을 특정한 방향으로 모으고 집중한다면 다른 쪽으로 향하던 감각들은 닫히고 사라지게 됩니다. 원하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그 원하는 상태에만 의식을 놓아야 합니다. 감각의 영역에서 의식을 철수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식을 놓는 습관은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개발시켜서 감각의 세계를 넘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만듭니다. 세상의 창조로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이니라. 로마서 1장 20절. 이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의 신체에 붙어 있는 눈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능력을 열어서 활동하게 하십시오. 만약에 영적인 눈이 여러분에게 없었다면 이런 가르침은 무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들은 영적으로만 식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상상력을 통제한다면 우리의 욕망에 맞추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약간의 연습만 해본다면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욕망은 행동의 주된 동기입니다. 욕망이 없다면 우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욕망을 따르고 있습니다. 습관을 깨고 싶은 욕망이 습관을 계속 유지시키고 싶은 욕망보다 더 강하다면 그때 습관은 깨집니다.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욕망은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현실적인 존재에게 욕망이라는 언어로 말을 걸어옵니다. 보다 나은 삶으로 가는 열쇠, 그리고 꿈을 성취하는 열쇠는
그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따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욕망이 내는 목소리에 주저하지 않고 따른다는 말은 욕망이 성취된 것을 즉각적으로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바란다는 것은 그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이미 나를 찾아내지 못했더라면 그대가 나를 구하려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확신 속에서 살고 행동하면 인간은 그것에 맞추어 미래를 변화시킵니다. 사실로 받아들인 것이 스스로 규정했던 것들을 일깨웁니다.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자마자 4차원적인 자아는 그 목적에 다다르는 길을 찾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낼 방법들을 발견합니다.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현실에서 겪을 만한 일들을 마음의 영상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라는 말보다 이 방법을 잘 설명해주는 말은 없습니다. 목적에 들어가 마음의 영상 속에서 경험한 것은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찾게 만듭니다. 그때 4차원적인 자아는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받아들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마음을 훈련하지 않았다면 감각이 거부하고 있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현실처럼 불러내는 것을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사건을 먼저 경험하는 것을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간단한 것들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미래를 바꾸는 공식은 간단하지만 수년간의 연구와 실험을 거친 후에 발견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꾸는 첫 번째 단계는 욕망입니다. 즉, 목적을 명확히 하고 원하는 것을 명확히 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의 바람이 성취되었을 때 겪을 만한 사건을 구상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여러분의 바람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야 하고 그 사건에서 여러분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몸을 움직이지 말고 자신을 잠에 든 것처럼 상상하여 여러분을 잠과 비슷한 상태 속에 들어가게 하십시오. 침대에 눕거나 의자에 편안히 앉으십시오. 그런 후에 눈을 감고 경험하려고 계획했던 행동들에 여러분의 의식을 두고 마음속에서 그 구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이 이것들을 지금 여기서 실제로 하고 있다고 상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상상 속의 행동들에 항상 참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뒤로 물러서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들을 하고 있어서 그 감각들이 여러분에게는 현실처럼 다가오도록 해야 합니다. 상상 속의 행동이 여러분의 바람이 성취되었을 때 일어날 만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그 행동이 현실과 같은 생생함과 뚜렷함을 가질 때까지 여러분이 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느껴야만 합니다. 미래에 일어나는 일은 차원적으로 더 넓은 세상 안에서는 지금도 이미 실체로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차원적으로 더 넓은 세상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이 3차원적인 공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행동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과 영화 스크린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그리는 것의 차이는 이 원리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다리를 올라가고 있는 것을 그려본다면 이 차이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눈을 감고
사다리가 여러분 앞에 있다고 생각한 후에 그것을 실제로 올라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경험을 통해 볼 때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마음속에서 응시하고자 하는 상상 속의 행동을 한정시켜서 하나의 단일한 행동으로 압축시킵니다. 그런 후에 현실의 느낌을 가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재현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연상되는 수없이 많은 이미지들이 의식 앞에 나타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를 목적으로 삼았던 이미지보다 훨씬 멀리 떨어진 곳으로 그리고 목적한 시간보다 훨씬 더 먼 후로 데려다 놓을 것입니다. 소망이 성취된 후에 뒤따를 만한 행동으로 계단을 오르는 것을 골랐다면 계단을 오르는 장면으로 한정시켜야 합니다. 마음이 다른 곳으로 방황하고 있다면 다시 계단을 오르는 일로 생각을 가져오십시오. 계단을 오르는 행위가 현실의 단단함과 뚜렷함을 지닐 때까지 상상 속의 행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이 느낌을 가지려고 애쓰지 않으면서 생각들은 그 장면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졸린 상태는 애쓰지 않으면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상태를 쉽게 만들기 때문에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용이합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졸음의 상태까지 진행되어 더 이상 의식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없을 정도가 돼서는 안 되고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정도의 적절한 졸린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소망을 이루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소망이 성취되었다는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인 후에 이완되고 졸린 상태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와 같은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짧은 문장을 사용해 감사한 감정만이 마음을 채울 때까지 자장가처럼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소원을 성취시켜준 더 높은 권능에게 말하듯이 하십시오. 그러나 만약 더 넓은 차원의 세계 안에 의식적인 투사를 하기 원한다면 잠에 들 때까지 마음 안에서 행동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목적을 이루었다면 경험했을 만한 것들을 현실과 같은 뚜렷함을 가지고 마음 안에서 경험하십시오. 상상 속에서 경험을 한 것처럼 때가 되면 육신을 가지고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로 받아들인 것은 진실이 된다는 명제를 가지고 마음의 영양분을 공급하십시오. 사실로 받아들인 것은 비록 지금은 현실이 아닐지라도 현실 같은 느낌을 가질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면 현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사람은 차원적으로 넓은 세상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떤 의문도 가지지 않은 채 차원적으로 더 거대한 자아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사람들은 길이, 넓이, 높이로 구성된 3차원에 너무 익숙해져서 길이, 넓이, 높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에 4차원이 존재한다면 사람들이 길이, 넓이, 높이의 3차원을 뚜렷하게 느끼는 것처럼 4차원 또한 명백하게 느낄 것입니다. 하나의 차원은 하나의 선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물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길이, 넓이, 높이의 3차원을 사용하지 않고 나의 수명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 사물은 존재합니다. 길이, 넓이, 높이의 차원을 쓰지 않고도 사물이 존재했던 시간을 잴 수 있습니다. 시간은 사물을 잴 수 있는 네 번째의 방법입니다. 4차원적인 자아를 보기 위해서는 모든 단면들을 봐야 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보고 그것들을 모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전체로 봐야 합니다.
저의 시선은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겪었고 앞으로 겪게 될 감각적인 인상들을 전체적인 배열 속에 넣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일들을 차례대로 보아선 안 되고 그것들을 현재 존재하는 전체로서 보아야 합니다. 변화는 4차원의 특성이기 때문에 살아있고 움직이는 전체로서 그리고 유동적인 상태 안에서 보아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따라 이동한다면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고 원한다면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단단한 실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도 언제라도 나갈 수 있고 언제라도 넘어갈 수 있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차원적으로 넓은 세상으로부터 방사된 것입니다. 또 보다 근본적인 세상은 한층 더 보다 근본적이고 차원적으로 더 넓은 세상으로부터 방사된 것이고 계속 반복한다면 결국 무한으로 갑니다. 세상에 아주 많은 차원을 더하더라도 무한이란 것은 어떤 방법이나 분석을 통해서도 잡을 수 없습니다.